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금을 지켜줄 남자 보상튜브의 손해사정사 김상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실손의료비 보험을 청구해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는 근래에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보험금을 청구할 테니 말이죠. 진짜 이 영상 통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피자라도 한 판 꼭 사주셔야 됩니다. 피자까지는 못 사주시겠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이라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합의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 실손의료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청구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청구되지 않은 건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혔더라면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 2009년 9월 이전에는 약관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전부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얘기하려고 했다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겠죠. 제가 말한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 2009년 9월 이후의 약관부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의료비까지 모두 포함되며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이 접수되면 대인배상에서 여러분의 치료비는 모두 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실손의료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9년 9월 이후로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얼마나 줄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4번의 계정이 있었는데 가입 시기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80에서 9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이건 약관의 구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약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밑줄 한번 긋고 갑시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에 밑줄 치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사고인 경우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지불보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지불보증을 이용해서 보험회사는 여러분의 치료비를 전부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실손의료비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발목뼈가 부러졌다고 가정해서 산출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손해가 병원비가 800만원, 그리고 휴업손해와 상시수익액을 합친 게 1,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가 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본인의 과실이 50%입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메커니즘을 꼭 알고 있으셔야 해요. 먼저 휴업손해와 상시수익액에서 50%만 지급할 때니 75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위자료에서도 50%를 감하기 때문에 2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 1000만원을 모두 지급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여러분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치료비의 800만원의 50%인 400만원은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합의금은 6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계산상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했다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를 내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치료비의 과실분만큼 치료비는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시 실손의료비로 넘어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꼭 밑줄 치고 체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병원비가 800만원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이 치료비 800만원을 전부 받으셨나요? 받지 못했죠. 결국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업손해와 상시수익액과 위자료의 돈에서
모자란 치료비를 채워 넣은 후에 남은 금액을 받아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채워 넣은 400만 원은 여러분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관상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를 준다고 했죠. 그러면 400만 원의 40%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무려 1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통사고, 과실사고에서 자동차 합의 후 실손의료비 보험을 받는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손의료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보험회사는 이 금액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자료가 산정되고 휴업손해가 산정되었는지 그 근거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요. 이 서류의 이름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내역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합의 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이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합의금이 산출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든 사고처럼 모든 손해액을 계산하고 과실상계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는 치료비 상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된 여러분의 실제 부담한 의료비예요.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실 때 병원에서 세부 내역서를 받고 이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신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방법은 자동차와 사람 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에는 자기 신체 손해나 자동차 상해가 가입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내 보험사에 청구한 경우 남은 치료비 상계액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실손의료비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험에 대한 권리를 모두 찾을 그날까지 저희 보상튜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